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2012년 1월 6일, 오늘 이제 목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시각, 지금 이제 시계를 좀 보니까 새벽 5시 3분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기분 좋은 이제 하루가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따끈따끈한 미래 전망치와 성장 가치에 대한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댓글로 간단한 코멘트 한마디씩 부탁드리고요.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댓글. 그래서 일단 제가 아무리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제 좋은 소식을 좀 가져오더라도 지금 어제 좀 이제 증시 좀 살짝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이틀 지금 2022년 이제 증시가 요때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틀 전말 어떻게 보면 횡보장, 어떻게 보면 저희 거의 뭐 1% 이제 가까이 등하락을 보이다가 완전히 이제 폭락장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증시는 찔끔 오르고 완전히 눌러앉는 이러한 주식시장을 보고서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어제와 같은 이제 지속적인 폭락장이 연달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장기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주린이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이제 소식은 정말 우리가 왜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차세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술 발전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멘탈 케어에 좀 이제 관련된 소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전불패 여러분들, 바로 어제였죠. 어제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참여한 CES 2022 전시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우리나라에는 현대차도 좀 참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드디어 대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업에 대한 기술 발전을 위해서 좀 이제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CES 2022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라스베가스, 저는 이제 한 번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보진 않은데요. 한 번 정도는 좀 가보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아침마다 열심히 좀 이제 회사 출근할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다니고 있고, 짬나는 시간에 공부는 하지만 사실 영어라는 게 쉽게 늘지는 않네요. 그래서 영어 좀 잘하고 싶은데, 혹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중에서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신다면 조금 팁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하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3000%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앙코르 이제 호텔에서 전시장 입장을 기다리던 한국 취재진이 일순간 술렁이기 걸렸습니다. 왜 술렁이기 시작을 했느냐? 시장 출시를 앞둔 바로 차세대 중소형 OLED, 뭔가 화면에 보셔도 반짝반짝 빛나죠? 그러면서 Real Journey of QD Display, 이렇게 좀 써있는데요. 차세대 중소형 OLED 제품이 언론의 첫 선을 보이는 자리였지만, 취재진들을 맞이한 것은 그간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실체를 세상에 단 한 번도 공개를 한 적 없는 바로 이재용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정보기술의 전시회, 바로 CES 2022 개막을 하루 앞두고 삼성의 비장의 무기가 공개가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어는 이날 이제 차세대 패널, 그러니까 QD라고 해서요, 컴턴 닷 디스플레이어를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화합물 OLED 패널을 이제 빛을 받으면서 색을 내는 반도체 결정 물질로 QD를 입힌 이제 패널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이제 부회장의 QD 디스플레이어를 삼성의 미래
이제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강조를 좀 했고요. 먹거리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 제품을 팔아서 이제 수익과 영업이익을 내고 그걸로 이제 월급을 내면서 이제 먹거리 사업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먹거리 사업을 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높고요. 이재용 부회장도 정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QD 디스플레이어를 장착한 QD TV가 공개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CES 메인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으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생산 초기에 패널 수급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올해 출시 TV 라인업에 QD 디스플레이어를 관련된 제품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CES에도 관련 제품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대신에 이제 삼성 이제 차세대 TV의 토대가 좀 될 이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어가 깜짝 공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언론에 이제 공개를 놓고 어제까지 다양한 의견과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공개를 할까, QD 디스플레이어를 공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막판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차세대 패널 기술 개발과 성과를 알리는 차세대 현장을 방문한 국내 언론의 패널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이 이제 시연을 보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시 공간 입구와 이제 검은색 암막 커튼을 주변으로 빛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다크 터널에서는 QD 디스플레이의 영상을 1분 30초 동안 영상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제표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적으로 상당히 이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운데에서 봐도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봐도 오른쪽 측면에서 봐도 이 색깔에 대한 입감이 색감과 밝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강도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끌어올림으로써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뭔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회장 정의선 회장이 지금 이제 뭔가 강아지와 함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CES 2022에서 이제 실제로 참석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강아지가 아닙니다. 네, 바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요. 네, 로봇이죠. 강아지 로봇이 정의선 회장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직진을 하다 보니까 이 강아지 로봇도 따라서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나 이제 정의선 회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혹시 우리 선전파 여러분들 마블 히어로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마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안 보셨으리라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이제 이 영화에서 블랙팬서로 좀 등장을 했던 가상 운전 솔루션을 좀 소개를 하면서 좀 주목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아프리카의 연구실에서 지구 반대편 한국의 도로 위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이는 사실 현대차 그룹이 미래에 있는 모빌리티를 제시한 메타 모빌리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현대차는 이제 인간의 이동을 돕는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는 인간 대신 로봇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행사해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이제 편리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좀 점점점 이제 개발의 시점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와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현실이 되겠죠. 이 두 개를 좀 합쳤기 때문에 미래 사회상으로 공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좀 허물기 때문에 새로운 이동 경험을 좀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행 로봇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이 보행 로봇과 이렇게 함께 등장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메타 모빌리티가 구현된 세계에서 자동차 또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러한 이제 이동수단은 가상과 현실을 잇는 매개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에는 이제 타는 순간 가상현실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로 접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체 이제 내부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엔터테인먼트가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업무를 위해 회의실로 변하기도 됩니다. 현실에 있는 로봇과도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집에 있는 로봇을 연결을 함으로써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산책을 시킬 수도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죠. 선접해주분들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급박하게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이제 현실의 기계나 사물을 이제 컴퓨터 속에 가상 공간에 구현을 함으로써 디지털 트윈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를 이제 고도화하면 메타버스의 실물과 동일한 공장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스마트 팩토리로 실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적인 소프트웨어사들과 협력 관계를 이어지기 때문에 구축 관계에 있어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 기술이 진보를 하면서 후각, 촉각, 이런 이제 로봇이 수집하는 다양한 감각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느끼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미래는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바로 현대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차세대 4차 산업 시대를 이끌며 정말 무섭게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는 단락의 주가가 어제 좀 폭락장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선접해주분들 생각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소식을 접하면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선접해주분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코멘트도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